멋지게 좀 소개를 하고 이렇게 박수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같이 쑥 들어와 버렸네요. 저희 벌새의 박지우 배우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사해도 돼요? 안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벌새에서 은희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벌새 집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지금 약간 울컥했어요. 오늘 네, 많은 얘기 진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리할게요. 영화 속에서 선생님 제3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라고 은희가 물었는데 점점 빛이 나는 배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마다 너무너무 쑥쑥 성장하고 있는 박지우 배우 보면서 저도 왠지 엄마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했었는데, 벌새라는 이 작품은 사실 박지우 배우의 시작, 여긴 또 배우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너무 그 시작이라는 말과 어울리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벌새 얘기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돼서 아까부터 막 너무 떨린다,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벌새는 지금 이제 20살 박지우 배우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아있는 그런 영화인가요? 제가 항상 벌새 집이 때부터 받았던 질문이고 또 했던 답변인데, 벌새는 첫사랑 같은 작품이죠. 이제 다른 작품들로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무엇이냐고 많이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벌새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벌새는 정말 잊지 못할 존재고, 은희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첫사랑 같은 작품이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눈이 사슴 같죠? 네. 영화 속에 나왔었던 이런 사소한 대화들, 대사들까지도 하나하나 다시금 곱씹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가끔 벌새를 다시 플레이해 보기도 하나요? 저는 벌새가 넷플릭스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검색도 해보고 그런 짤들도 계속 보고 계속 SNS에는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검색 왕이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무섭다고, 제가 검색을 하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고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네. 해버렸어요. 네. 뭘 해버렸나요? 검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분들 오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 떨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오실까에 대한 궁금함 같은 거 가지고 계셔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익숙한 아이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가 뭔가 벌새의 동창회 같은 그런 또 좀 느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 영화의 배경은 1994년, 당시로 이제 14살 은희이고 실제로 촬영을 했었을 때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런 박지우 배우가 연기를 했었던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실제로 어떤 작품에서 정말 자기의 나이를, 지우학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렇게 연기한다는 건 사실 굉장한 행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벌새의 은희도 그렇고 지우학의 원조도 그렇고 정말 똑같은 나이의 역할을 맡았었고, 다른 분들께서 그건 정말 행운이라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도 확실히 공감하기에 쉬웠고, 그리고 이해도 잘 되었고, 정말 인물과의 입체감을 느낀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며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들어오기 전에 배우에게 있어서 배우라는 이 직업은 사실 그 성장의 과정들을 남길 수 있어서 참 좋은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한 유튜브 댓글에서 이제 배우들은 자신의 리즈 시절이나 이런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연구 보관할 수 있는 작품이 있어서 너무 부럽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 엄마께서도 나는 너가 너무 부럽다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도 크고, 이렇게 남겨지는 작품들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또 댓글도 열심히 잘 보신대요. 그래서 최근에 한 댓글을 보고 어떤 외국 팬분께서 박지우 내가 나을 걸 이런 댓글을 이렇게 영어로 쓰셨는데 그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얘 내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엄청 막 투덜투덜 거리시면서 귀엽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요. 네. 나만의 박지우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의 배우가 되고 나면 저는 배우를 자식으로 둔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한 것 같고 또 덕분에 저희가 또 함께 박지우 배우라는 이 배우의 어떤 성장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영화 벌새에서 은희를 중학생으로 보이게 하는 거는 단순히 배우가 생물학적으로 같은 나이의 배우가 그 시기를 연기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단발머리를 하고 교복을 입었기가 아니라 그때의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뭐 중학생, 여중생 하면 막 까르르 웃고 막 귀엽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무표정하잖아요. 남자친구 앞에서 잠깐 보여준 그런 살짝 가식적인 미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무표정의 은희의 이미지가 저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은희를 연기할 때는 은희 얼굴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하셨었나요? 실제로 저희 김보라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도 그렇고 서늘한 느낌의 아이면은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은희의 환경 자체도 그렇고 이제 은희의 성격 자체도 이렇게 막 까르르보다는 좀 혼자 더 생각하고 혼자 만화를 그리며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표정 변화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영지 선생님 앞에서 한없이 맑은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고 또 이제 유리나 아니면 가끔 지환이나 이런 친구들 앞에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시작되면 뭔가 남의 집에서 엄청 세게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는 이 은희의 되게 다급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감독님이 오빠분 친구가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잠깐 그 휴가를 나가고 집에 갔는데 집 문을 두드리는데 강아지 소리가 들려서 우리 집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식구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다는 그거에서 착안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뭐 강아지를 갑자기 입양을 하게 됐던 그런 실제 자기의 집을 문을 두드린 이후에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곧 대학교 어느 군대를 갈 정도의 나이면 부모나 혹은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약간 가족과의 떨어짐 혹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들었었는데 그 장면에서는 물론 당연히 엄마가 혹시 여기 있지 않다면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 은희 혹은 아니면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지우 씨의 당시에 가장 큰 불안은 무엇이었었나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중학생이지만 중학생이면 오히려 친구가 더 소중한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되게 상상도 많이 해요. 이제 하루아침에 만약에 친구가 없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시뮬레이션도 해봤던 것 같고 그냥 학교에서도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더 뭔가 잘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은희도 친구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그러한 감정들을 느껴서 그런 속에 항상 그런 불안한 두려운 감정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어요. 어느 중학교 이때부터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평범한 학창 생활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더 멀어지게 되는 삶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해 보면 저도 벌새 GV를 첫 개봉날 같이 했었었는데 그때도 막 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직업인으로서의 삶과 말하자면 누군가의 친구 혹은 학생으로서의 삶을 오가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거를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시기들 돌이켜보면 어땠나요? 연기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한다고 해서 뭔가 학업에 소홀한 모습, 또 그런 시선들도 받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만큼 선생님들이랑 친구들도 엄청 많이 도와줬고, 그런 도와줌에 더 감사해서 열심히 정말 매일매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 입학해서 어제까지 막 대학교 생활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 생활도 정말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서 하고 있거든요. 소속과다 보니까 다 그냥 금방 친해지고, 이제 가끔 다른 과 분들이 이제 막 사진 찍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 제 친구들이 아, 너 연예인이었지? 이러면서 그때 돼서 아, 뭐 까먹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친구들이랑 서스럼없이 잘 지내고 있고, 저도 그게 너무 좋고 친구들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우학의 남은조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지우 씨의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얘기만 들어도 드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저 이번 다시 영화를 보면서 은희가 그 혹을 떼고 나서 그거를 꼭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긴 하지만 혹으로 인해서 이제 엄마한테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고, 집에서도 그 혹으로 인해서 약간의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병원에서도 막 애기야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따뜻한 환경 속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그럴 자리까지 오게 해준 혹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떼져서 없어지니까 그냥 되게 애잔한 마음도 들면서도 혹에 대한 네, 애정은 얘를 뭔가 자기랑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되게 여러 가지 복합한 감정이 들어서 한번 볼 수는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간 삶에서 떼내야 되는 것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자기를 키웠던 것이든 혹은 아프게 했던 것이든 그런 게 있다면 뭐 20년의 인생도 사실 쉽게 온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 20년의 인생 동안 약간 그 은희의 혹 같은 것이 지우 씨에게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완전 혹이랑 같은 그런 거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냥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냥 학교 생활을 하고 뭐 평범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를 많이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근데 이제 연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면은 저에 대한 확신이나 그런 게 있어야 제가 오히려 저에 대해서 말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나 박지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를 더 믿어보자라고 이제 그냥 혹 같은 존재로 그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또 다르게는 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제 떼버리고 네. 그냥 자기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자리, 뭐 혹은 뭐 예능이든 혹은 아니면 누군가와의 만남이든 새로운 만남들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영화에서 보면 조금씩 커져가는 주변부의 죽음들이 나와요. 외삼촌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뭐 멀리 있는 김일성의 죽음, 그리고 가장 가깝게 마음을 나눴던 영지 선생님의 죽음,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아프게 했었던 아주 집단의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는데, 사실 지우학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 게 여기저기서 지금 죽음이 막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사랑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외삼촌 장례식장에 은희가 갔었을 때도 지금 남자친구가 왜 전화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게 이 친구한테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어떤 어른 창작자들의 판타지일까, 혹은 아니면 그 시기에 지우 씨가 기억하는 그 삶에도 혹은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보다 가까운 사람과 나눈 사랑 혹은 그걸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 간의 깊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은희 같은 경우에는 외삼촌과의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서 그냥 그 인지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겪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지환이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 같고, 은희한테는 지환이가 더 중요했고 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고, 온조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라서 오히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온조와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 사람이랑 내가 어떠한 관계였냐에 따라서 그냥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거를 딱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주씨 실제로 왼손잡이기도 하고 영화 속의 은희도 왼손잡이기도 한데, 이렇게 박지우란 배우가 벌새로 뛰어들면서 은희의 캐릭터적인 부분들이나 조그마한 사소한 설정들까지 혹시 바뀐 부분들, 혹은 더 여기서 은희가 되기 위해서 박지우 씨가 바뀐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가 궁금해요. 은희 특유의 그러한 외로운 분위기,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되게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연락도 잘 안 했었고, 그때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페이스북도 삭제를 했었거든요. 제 나름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은희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조금은 좀 쓸쓸한 삶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음악도 저는 그 당시 쇼미더머니에 빠져서 힙합만 들었었는데 뭔가 조금 인디 음악을 찾아서 내 감성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냥 버스 타면은 이어폰 꽂고 창밖 보면서 컨셉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컨셉 잡기는 현재도 어떤 캐릭터를 할 때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작은 아씨들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재능은 없지만 그런 인혜라는 역할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시선으로 그림을 바라볼까, 이렇게 포즈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은희도 만화를 잘 그리는 친구였는데 네. 어딘가 뭔가 그림 잘 그리는 손처럼 창작자들한테 보여졌나 본데요.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고 저는 손재주가 정말 없거든요. 저는 미술, 음악 뭐 이런 거랑 다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엄청 걱정이 되네요. 네. 영화 속에서 힘들고 우울할 때는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 라는 영지 선생님의 말이 나오는데, 이 영화를 찍고 난 이후에 뭐 많은 일들이 저는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손가락 보기를 실천해 본 적도 있으세요? 전 자주 하죠. 저는 정말 벌새 자체가 그냥 마음속에 평생 품고 살아갈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이면은 이런 막 손가락을 봐도 되겠다, 이 상황이면은 486을 외쳐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큰 질문들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요즘에 박지우 배우가 생각하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 때 그게 법을 안 어기면 좋고 그냥 합법적인 면에서. 네. 옳은 방향으로 가면은 좋겠죠.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즐거운 일을,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듦보다는 당연히 감사함을 더 생각하고 그런 포기나 그런 힘듦에 얽매이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어떤 캐릭터들은 그냥 영화 속에서 박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같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은희가 그런 것 같아요. 벌새란 작품이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은희는 이런 질문 아마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이 정도 몇 년의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은희는 6년 정도 됐죠. 찍은 이후로 치자면. 근데 그 은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은희도 지금 대학생이 됐겠죠. 이제 갈고 닦은 그 만화 실력으로 그냥 취미로 하든 직업으로 하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제가 벌새를 마음속에 품듯이 영지 선생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정말 희망찬 하루들을 살지 않을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내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영지 선생님이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 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처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포를 받을 때 김은희 씨 댁 맞으시죠? 라고 했었을 때 되게 당황하는 얼굴을 지어요.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누군가한테 그렇게 누구의 딸?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불린 게 거의 처음이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도 같은데 이제 요즘 들어서 정말 이게 내가 누구의 딸이거나 누구의 아역이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좀 느꼈던 인상적으로 가장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최근에? 저는 계약서에 이제 엄마가 필요가 없을 때 가장 많이 느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쑥 사라지니까 그게 진짜 혹 떼진 것처럼 너무 씁쓸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설레기는 했어요. 이제 내 힘으로 이제 무언가를 다 해가야 되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도전적인 정신도 생기고 그리고 아까 백은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딸이나 이런 역할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정말 본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요즘에는 엄마라고 안 하고 유진 씨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걸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항상 박지우의 엄마, 뭐 누구의 엄마, 뭐 누구 엄마 이거였는데 이제 제가 이름을 계속 불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소녀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약서를 직접 사인하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필요 없는 성인 박지우 씨의 유진 씨가 너무 행복해할 것 같네요. 아마 유진 씨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진 씨한테 그 사이에 함께 긴 여정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진짜 그러면 울컥할 것 같아서 네. 네, 유진 씨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영화 속에서 김대훈이 저 때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던 이 벌새 오빠가 바로 손상현 배우인데 지우학에서는 같은 학교 또 친구로 또 등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때요? 이제 어느덧 한 작품에서 함께했던 배우 동료를 다른 작품에서 다른 다른 어떤 연으로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말 이제 다 같이 캐스팅된 2학년 5반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문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짝 벙쪄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주워 패던. 네, 그래서 막 대훈이구나 싶어서 이제 다시 또 어색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촬영 현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 같이 연기를 한 사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규 감독님께서도 은희랑 대훈이가 이제 친구 먹었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이제 내가 정말 여러 작품들을 해나가는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우학 멤버들, 벌새 멤버들을 또 다른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또 감사하고 설레는 것 같아요. 벌새를 사랑해 주셨던 또 벌새단 분들도 계시고 아주 깊이 이 영화와 또 이 영화 속에 은희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과 또 긴 시간을 보냈다가 지금은 오늘 보니까 팔로우 수가 407만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 정도로 아주 또 큰 넓은 사랑을 또 받는 어떤 시기가 됐어요. 좋은 작품을 또 만나서 어떤 기분일까 요즘의 지우 배우는? 저는 정말 지우학을 촬영하면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그냥 박지후, 원조 정도로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얼떨떨한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냥 아직까지도 안 믿겨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즐기는 마음도 가지면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크게 드는 것 같아요. 박주희 배우가 연기했었던 뭐 캐릭터들 혹은 뭐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 이 배우도 느낌이 항상 어떤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빛과철에서도 그렇고 지우학에서도 그렇고 은희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이렉트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배우 박지우의 가장 강점은 뭘까? 무엇이고 싶은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 강점은 단순한 거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게 정말 뭐 고민이나 이런 게 있어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까짓 거 뭐 어때? 약간 이런 마인드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항상 어려운 것들로 걱정들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이걸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배울까,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까를 생각하게 되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낳고 싶네요. 이 배우 정말. 그 보면 지wak을 찍을 때와 뭐 지금도 그렇고 뭐 하고 있는 역할들이 아직까지는 교복을 입고 있어요. 언젠가는 교복을 또 벗게 되는 어떤 순간이 올 텐데 이 교복을 어떤 배우들은 입을 수 있는 한 가장 길게 입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빨리 교복을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배우들도 있을 텐데 어때요? 교복. 저는 아직까지는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리고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입고 싶긴 한데 근데 이제 학생 역할에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이제 만약에 1년에 2작품을 한다면은 한 작품은 교복 입고 한 작품은 막 캠퍼스물 하고 그러고 싶어요. 네. 그냥 되게 다채로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한양대 에타에도 막 글 올리시고 요즘 아주 새내기로서의 즐거운 삶을 막 신나게 살고 있을 준비를 막 한 것 같은데 완전 새로운 삶인가요? 어때요? 요즘의 삶이? 네, 저는 어제도 이제 워크숍이라고 한양대 연극영화학과에서 연극을 몇 편 올리는데 저도 그 중에 기획 크루로 제가 있어요. 이제 1학년들은 필수라서 참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제 10시까지 회의를 하고 정말 예산안이 어떻게 되냐, 뭐 티켓 금액은 생각해봤냐 이러한 질문들을 교수님께 받으면서 막 아이패드 키보드 두드리고 있는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 되게 지금 멋있는 사람 된 것 같다. 너무 멋있는 대학생이 됐구나. 대학생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침에 이제 백팩이 아닌 약간 이런 뭔지 아시죠? 네네. 그런 것들 들고 막 자켓 입고 에어팟 꽂고 나가는 제 모습에 하루하루 약간 감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그 기쁨이 온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진짜. 네. 지금 보면 연기를 사실은 한 해 뭐 혹은 아니면 한 작품 해 나가면서 성취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또 알면 알수록 또 어려워지는 게 또 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배우 박지우에게서 가장 큰 연기적인 어려움? 도전하고 싶은 뭐 혹은 자기 안에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박지후를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어린 애기들은, 친구들은 울어 하면은 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나이니까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연기적인 부분들을 더 넓힐 수 있을지. 근데 이걸 넓히려면은 박지우의 실제 성격과 그런 캐릭터에서 막 틀 안에 갇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려놓고 그 새로운 캐릭터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꼭 해내고 싶은 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걷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말만 시작을 해도 막 다 잔치할 것 같은 분위기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더 당연해진 다음에는 조금 더 냉정한 평가들이란 것들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아마도 성인이 되고 그렇게 배우로서 살아갈 때 이제는 조금 더 바깥의 평가들도 더욱더 거세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여전히 재밌고 즐거웠죠? 네, 저는 아직까지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즐거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우리 학교는 내 지민 역할인 친구고 또 어제 이름 모두 괜찮아 니나네나 출연한 김진영 배우님이라고 저랑 동갑인데 20살 둘 다 되자마자 우리 이제 봐주는 거 없다고 우리 진짜 빡세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멋진 20살, 멋진 20대, 멋진 어른이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빡세게. 네. 그 빡셈이 사실은 이미 작품을 하나 찍어 놓기도 했고요. 아직 개봉하진 않았지만 또 당장 또 들어가는 드라마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모든 분들이 너무 어떤 영화일까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조금 짧게라도 네. 찍어놓은 작품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대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된 그런 도시에서 아파트 하나만 멀쩡하게 있어서 그 아파트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저는 그 속에서 혜원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어요. 근데 혜원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말 되게 솔직하고 진짜 다이렉트로 직방 놓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정말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작은 아씨들이란 작품에서 이내라는 아이는 이제 되게 그림 실력이 좋은데 환경이 그걸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악으로 깡으로 1등 자리를 지키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독한 모습이라고 하면 독한 모습이고 또 하지만 그 친구의 깊은 마음이나 여린 모습들도 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고은 씨 그리고 남지현 씨 두 분과 함께도 정말 자매로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여러분들한테 한 두 분 정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가나요? 아닌가요? 네. 아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서서 그냥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 조금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듣는 귀를 쫑긋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어머나. 네,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혹시 벌새에서 또 다른 연기도 많이 하셨는데 다르게 연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 다시 이 장면을 어떻게 다르게 연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네. 춤을 더 잘 출 거거든요, 뭐 이런 거. 춤은 그게 최선이고요. 영지 선생님이랑 있을 때를 그냥 다시 연기하기보다는 그 촬영 현장을 더 많이 느끼고 싶어요. 네, 그때 그런 분위기들을 다시 겪고 싶고 또 새벽 배우님을 다시 또 뵙고 싶어요. 네. 그 기분은 누구도 못 느끼겠죠. 사실 그 순간에 있었던 배우와 감독님과 사실 두 배우 사이에서 또 벌어지는 그 케미스트리는 저희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다시 경험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거네요. 네, 그때 이제 손가락을 봐 하는 대사를 할 때 그 현장이 야외가 좀 쌀쌀했어요. 그때 그 쌀쌀한 분위기마저도 좋을 정도로 너무 이 공간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지만 나랑 영지 선생님 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정말 주변 소음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값진 경험이니까 꼭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아름다운 진공 상태를 뭔가 우리도 느끼고 싶지만 불가능하겠죠?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지효 배우님은 롤 모델이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국내 배우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 배우라든지. 국내 해외를 뭐 네, 통틀어서 두 분 얘기하셔도 되고. 네. 저는 한지민 선배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술도 한 잔 같이 하셨다는 분이 네, 성덕이 됐습니다. 이제 한지민 선배님은 어떠한 역할을 맡으셔도 정말 잘 소화를 해내셨고 그 모습이 정말로 좋았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우시지만 좋은 일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꼭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저는 김태리 선배님의 연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선배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런 사람은 정말 너무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인물이 되도록 물론 저만의 삶을 살겠지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도록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했던 것 같아요. 한지민 배우는 그래도 또 가까이서 또 볼 일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선배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있나요? 이렇게 막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엄청 이제 연기에 대해서 힘을 주셨어요. 그 진짜 사슴 같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장면이 그냥 영화 속 한 장면 같을 정도로 너무 또 그것도 소중했고 그냥 그 선배님의 이제 연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위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뭐 박지훈 배우가 저 들어오기 전에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은희 얼굴을 보니까 사실은 되게 어렵구나, 이게 많이 바뀌었구나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또 이 배우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들을 또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그레타 거익이 만든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냥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까지 재밌어 하겠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요할 것도 없는 얘기라고. 근데 사실 그런 글들을 안 쓰니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있어요. 계속 써야 더 중요해지는 거다. 사실 누군가가 봤었을 때는 아무 중요한 것도 없는 14살 소녀의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쓰여졌고 만들어졌고 그렇게 그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되었던 게 벌새였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또 아주 중요한 배우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너무 고마운 영화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벌새를 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진 것 자체도 너무 즐겁고 또한 약간 돌잔치 비디오 보듯이 배우의 탄생을 또 다시금 지켜볼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함께 하신 또 관객분들에게도 마지막 인사와 오늘 또 소감 또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벌써 끝이라니까 너무 아쉽네요. 근데 진짜 오늘 아침부터 아니 어제 밤부터 봄비도 내리고 정말 벌써 때부터 배웠던 분들 또는 새로운 분들을 만나뵐 수 있다는 자리가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설렜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19년 8월 29일에 개봉한 영화 벌새가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금 넷플릭스에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계속 이거를 언급을 해주시면은 이런 자리가 저는 계속 무한하게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힘 써주셔서 저희가 자주 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이 배우의 성장을 계속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